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이 격전지를 중심으로 표심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과열 혼탁 양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내일 조선대학교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 우려가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비평준화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학생 수 감소 때문인데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휴일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막판 총력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또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승부수에 지역민이 어떻게 화답할지가 총선 막판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지지를 바라는 후보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더민주는 풍암동과 백운동 등에서 합동 유세를 갖고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양양자 이용섭 후보는 삼성차 전장사업 유치 공약에 대해서 오공식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삼성전자 전장사업 유치를 연일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구태스러운 정치 공세입니다. 국민의당은 첨단 쌍암고원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자며 지지를 호소했고, 더민주의 삼성차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반드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군현 중앙선대위 본부장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을 거듭 약속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도 풀뿌리 정치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하루 종일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높은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 그리고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건 승부수에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화답할지가 이번 총선 막판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마지막 유세 기간인 오늘과 내일 이틀간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호남을 방문합니다. 문 전 대표는 광양과 여수를 시작으로 유세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주요 격전지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방문에 이어서 호남 민심 청취와 위로 행보를 계속하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대안이 더 민주밖에 없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판세에 대한 각 정당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방문과 진솔한 사과로 참신한 인물로의 교체를 내세운 더민주의 부동층이 쏠리고 있다며 막판 역전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에서 우위, 접전을 벌이는 광산을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싹쓸이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순천의 이정현 후보가 막판 맹렬하게 추격해 접전 양상이 됐다며 선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 간 상호 비방과 고발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정권 교체가 좋더라도 호남이 대접받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동남 갑과 나주 화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등의 선거구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여부, 폭행 시비 등을 놓고 후보자 간 설전 요구하는 등 선거 종반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참 말썽이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조금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0.6도,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 총선일인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10.6도, 나주 7.6도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 구례 18도, 보성 고흥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 정당이 광주 민심을 잡기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위원장과 함께 막바지로 접어든 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 광주의 지금 선거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공천했지만 인지도가 낮아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당은 광주에서 싹쓸이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광주에 정치적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 국회의원들은 제3당의 국회의원들이 됩니다. 1당은 새누리당이 되고 2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3당이 국민의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광주에 예산도 가져올 수가 없고 정권 교체도 물 건너가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도 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적어도 4대4 정도의 구도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광주다운 선택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호남에서의 제1야당의 위치를 국민의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더민주의 막판 선거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은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대 자기 공천받기 위해서 탈당한 분열 세력의 현직 국회의원 간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 후보들의 장점과 능력과 자질을 부각시킬 것이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호남 정치를 분열시키고 위기의 광주를 외면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께 절실하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그것은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1박 2일 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왔었고 또 오늘도 지금 1박 2일 동안 호남 민심에 지금 호소를 하실 텐데 이렇게 막판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민심이 이제 좀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오해들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민심이 회복되는 계기는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까지도 고려하고 대권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비례대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용섭도 차기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광주와 광산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광주 정신이 무엇입니까? 김대중 정신은 바로 화해와 용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형 선고를 했던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용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못난 자식 이렇게 포용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심정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8사람의 후보들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민주의 삼성 전장 라인 유치 공약을 놓고 국민의당이 5공식 발상이다, 또 구체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됐고 또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정치적 공세인데요. 이건 우리 양양자 후보가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검토를 했던 것이고 최근에도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내용도 검토해보지 않고 5공식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 후보들은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다면 과연 이 삼성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이 광주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지 1대1 토론을 하자 안철수 대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는 성사되기를 바라고요. 만약 그 사업이 들어오면
3조 원의 돈이 투자가 되고 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2만 개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냐.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1,000명입니다. 이 2배에 가까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만큼 가슴 설레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저는 다 모두 다 동조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 실현 가능합니다. 네. 자,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해서도 아니고 제 선거를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광주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지금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우리의 인재들이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만이 해결책입니다.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정권교체 물 건너갑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정권교체하고 박근혜 정권을 견제할 수 있고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월 13일 광주다운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의당 선거대책의 관계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 우려가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들 가운데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올해 1, 4분기 경영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0개 업체 중 자사의 경영 상황을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에 달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배나 높아진 반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나쁘다의 응답 비율은 원래 높았지만 문제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이제 자동차나 백색가전 이런 산업들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시장 상황이 더 축소가 되거나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은 광주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 BSI는 103으로 최근 5년 동안의 2, 4분기 BSI 수치 중 가장 낮았습니다. 건설과 자동차의 BSI가 크게 높아졌지만 전기 전자 부문의 낮은 수치가 전체 평균을 낮췄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생산 라인 이전 여파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부 생산 라인의 베트남 이전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아마 기업이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았다. 광주시와 정치권이 삼성전자 이전에 따른 장밋빛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고 협력업체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설명회가 내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한정과 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준비 방향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의 내년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은 2,286명으로 채용 요강과 지역인재 취업 사례 발표, 모의 면접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광주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고객의 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보증서 보증료를 매년 0.2%씩 3년간 지원합니다. 또 광주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최대 0.7%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 수준에 따라 보증서 담보대출 금액의 10% 이상 추가 신용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 비평준화 고교들이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교 학생 수는 6만 3천여 명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서 7.2%, 5천 명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 오는 2020년에는 4만 8천여 명으로 떨어져 4년 사이에 1만 4천 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특성화고와 일반계고에 이어서 후순위로 모집하는 비평준화 고교의 신입생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결됨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광주시 노조는 지난 8일 전체 조합원 가운데 50.1%인 657명이 참여해 83.1%의 찬성률로 전공로 가입 가결 요건을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와 광주시가 법외 노조인 전공로 가입을 전제로 한 투표 자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징계와 사법 처리 등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영암군 3호 모 은행 앞 교차로에서 소나타 승용차와 칼로스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칼로스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56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두 차량 운전자가 직진을 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부터 국내 신선 가금 제품의 홍콩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남 수출 작업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문화유통센터는 홍콩 현지 유통업체를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작업장과 검역 시연장으로 지정돼 수출 요건을 갖춤에 따라 홍콩 정부의 계란 수출 작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추천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제 들어보셨나요? 농산물과 수산물이 자라난 특정 지역, 다시 말해 원산지를 하나의 상표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성, 녹차와 구례, 산수유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남 지역에 이름이 붙은 품목은 53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입니다. 농축산물은 전국 1호인 보성 녹차를 비롯해서요, 담양 딸기, 고흥 마늘, 영화 무화과 등 2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은 제1호로 등록된 보성 벌교 꼬막과 완도 전보, 그리고 최근 등록된 고흥 굴까지 18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입니다. 지역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우수한 품질도 인증받는 지리적 표시 등록. 등록이 되면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전남에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KT와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KT와 수원에서 벌인 시즌 3차전에서 브래필이 2개의 병살타를 치는 등 중심 타선이 침묵하고 유격수 김주영의 수비 실책이 이어지면서 6대9로 패했습니다. 1차전에서도 양현종을 비롯해 실책 4개를 범하며 자멸했습니다. 기아는 인천에서 SK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주말에는 광주에서 넥센과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40km 이상을 달린다는 테슬라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출렁이는가 하면 이제부터라도 수소차 위주로 전략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화물차 적재한 바닥에 배터리가 빽빽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차는 화물 1톤을 싣고 100km를 주행하는 성능을 지녔습니다. 근거리 택배 운송 회사들은 하루에 주행 거리가 75에서 80km 주행을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에 맞게 100km를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기차 가운데 현대 아이오닉이 한 번 충전에 180km 정도이고 나머지는 130km 안팎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충격은 엄청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테슬라 돌풍이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고 빨리 받아도 내년 말 2017년 말부터 받아서 다른 메이커에서 거의 비슷한 주행거리 250에서 300km 넘는 이런 차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이 워낙 앞서 있는 데다 기술 개발도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위주로 친환경차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생가스로 수소가 나오는 물량은 140만 톤인데 그중에서 10만 톤의 수소로 연간 수소 차량 50만 대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경쟁에 불을 당긴 테슬라 돌풍 속에서 친환경 교통,
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광주시가 지역기업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고도화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이 사업은 국비 10억여 원이 투입돼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지능형 대차 시스템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개발된 제품은 녹십자 제약과 삼성 등 지역기업에 활용되고 48억 달러 규모의 세계 대차 시장 수출도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시와 송정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사용에 대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선수촌 공모 당시와 조합 측의 요구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진입도로 개설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 역시 선수촌 사용에 동의하고 있다며 오는 6월 말 총회에 이어서 오는 7월쯤 선수촌 사용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계림 8구역 조합의 경우에 지난달 말 총회에서 수영대회 선수촌 안건을 부결시켜 선수촌 활용이 무산됐습니다. 전남대병원과 한국뇌연구원이 뇌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인간 뇌질환 관련 연구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공동 연구, 뇌은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측은 수준 높은 뇌연구를 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